아들, 이번 시험은 엄마가 싹 정리해줄게. 넌 공부만 해. 1등급으로 가자. 부모라면 한 번쯤 해봤을 이 친절. 하지만 어머님, 이게 우리 아들 성적을 깎아먹는 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약은 방대한 정보를 분류하고 연결하는 뇌의 고난이도 근육 운동입니다. 엄마가 대신 요약해주는 건 헬스장 가서 아들 대신 엄마가 스쿼트 100개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치 방 정리와도 같습니다. 엄마가 깔끔하게 치워준 방에서 아들은 자기 물건도 못 찾죠? 남이 만든 지도는 내 뇌의 경로를 만들지 못하니까요. 삐뚤빼뚤해도 자기가 직접 분류해야 뇌 속의 정보를 꺼내 쓰는 인출 내비게이션이 설치됩니다. 만약 아들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요약하고 있다면 축하해주세요. 지금 아들의 전두엽이 폭발적으로 연결되는 중입니다. 엄마의 인내심이 아들의 진짜 지능을 만듭니다. 그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녀의 공부를 돕는 게 사실은 뇌를 망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은 좋은 의도가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뇌과학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많은 부모님들께 아주 익숙할 법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면서 시작해보죠. 정말 보기만 해도 훈훈한, 순수한 사랑과 지원의 장면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 친절하고 헌신적인 행동이 전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뇌 운동,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쿼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걸 대신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이의 뇌 근육은 자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엄마가 정리해준 방에서는 아들이 자기 물건을 못 찾아요. 왜냐?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정리한 방에서는요. 아, 그거 세 번째 서랍 맨 뒤에 있어. 바로 알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정리를 직접 한 사람의 뇌에만 그 정보의 지도가 그려진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목표는 완벽하게 정리된 요약 노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바로 뇌 속에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정보를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나중에 시험처럼 긴장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정확히 꺼낼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뇌과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뇌가 있잖아요.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약본을 딱 받으면 내가 할 일이 없네? 하고는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이 정보에 주소를 붙여주는, 즉 인덱싱 작업을 건너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주소 없는 정보는 그냥 단기 기억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직접 뭔가를 만들어낼 때, 즉 생성 효과가 일어날 때는 어떨까요? 내용을 이해해서 내 언어로, 내 문장으로 바꾸려고 끙끙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경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뇌세포들을 아주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뇌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에요. 이걸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뇌회로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이 기능은 필요 없나 보다 하고 그 회로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이런 뇌과학적 원리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특히 부모님의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동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엄마의 생각과 뇌과학적 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요. 우린 효율을 위해 요약 노트를 만들어주지만 사실은 뇌가 정보를 정리할 기회를 빼앗는 거고요. 중요하다고 밑줄 쳐주지만 아이 스스로 중요도를 판단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답을 바로 알려주는 건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며 뇌근육을 키울 가장 중요한 고투의 시간을 앗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건 정말이지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바로 고투를 선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30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끙끙대다가 겨우 삐뚤삐뚤한 문장 3개를 써냈어요. 겉보기엔 참 보잘것없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 순간, 이 엉망인 새 문장을 만들어내는 이 순간에 진짜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단언컨대 아이가 스스로 끙끙대며 만들어낸 그 세 문장이 부모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100페이지짜리 완벽한 요약본보다 아이의 뇌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한히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인내심이 아이의 전두엽을 단단하게 만들고 진짜 지능이라는 근육을 선물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는 건 방치가 아닙니다. 아이가 평생 써야 할 가장 강력한 도구를 스스로 만들도록 그 공간과 시간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 어떠셨나요? 진정한 도움이라는 건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뇌 근육을 키울 소중한 기회를 지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자녀의 뇌에 어떤 근육을 선물하시겠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